마지막 원칙은 신뢰, 충돌, 헌신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쟁하고 충돌하여 그리고 결론에 이르면 이에 따르고 헌신하자라는 원칙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떤 신경을 쓰는 부분이 충돌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충돌을 자기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때도 그걸 피력하기를 좀 꺼려하고 충돌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나 혹은 결론을 내리는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또 논쟁을 피하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충돌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요. 결국은 이런 작은 팀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논쟁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따르고 헌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상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와 이런 충분한 토론과 자기 의견을 발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비교해 보면 후자 쪽이 자기의 어떤 역량의 120%를 발휘하는 굉장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와 충돌, 헌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권위적이고 딱딱한 상하관계에서 이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2006년 12월 첫 설립할 때부터 직급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직책만 있고 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를 없앴고요. 그리고 영문 호칭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사를 하면 그 영문 이름 하나 정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부르도록 보통 한 달 정도는 익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던데요. 그래서 김범수 회장님도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조이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하긴 좀 껄끄럽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조이비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는 좀 피곤한 건 있겠지만 너무 반대가 많아서 피곤한 건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이런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의 현재, 카카오톡의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작년 3월 출시 후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돌파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한 993만 정도고 저희가 하루에 6만 명 이상씩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사실 가입자가 늘지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카카오톡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런 모바일 혁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속도보다 사실 더 놀라운 수치는 이 800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카카오톡은 전체 유저의 80%인 800만 명이 매일 사용합니다. 기존의 PC 인터넷 시절의 어떤 웹 서비스는 사실 불가능했던 수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웹 서비스를 많이 내어봤지만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 24시간 항상 내가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해외 216개국에서 100만 명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 타겟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입니다. 근데 굉장히 예상외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중동 4개국에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 네 국에서 1등을 하고 굉장히 중동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희가 뭐 중동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중동어를 번역한 것도 아니고 중동에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중동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사실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 이 모바일 시대는 기존의 인터넷 시대에 비해서 훨씬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서비스, 괜찮은 서비스를 만들면 그것을 언어만 번역해서 저희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만 일단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언어로만 번역해서 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통해서 유통을 시키면 어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는 사실 내놔봐야 아는 거고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바일 회사들이 기존의 어떤 인터넷 회사들처럼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어떤 이 모바일에서의 글로벌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이 도전하고 또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서 또 후배들이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물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개, 카카오톡은 하루에 메시지가 2억 개씩 보내지고 있습니다. 1000만 명 기준이니까 지금 2억 개를 좀 넘긴 했는데요. 1000만 명 기준 하루에 한 20개, 한 달에 600개 정도의 그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증가하는 속도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내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이 2억 개의 숫자가 어떤 정도인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SMS 비용으로 20원으로 환산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연간 1조 4,600억 원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좀 가슴 아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50명은 카카오톡 유저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 수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셜 서비스에서 이런 그 네트워크 인덱스가 중요한 KPI인 이유는 결국 내 친구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한 가치인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0억은 카카오톡이 KT 기프티쇼 선물하기로 매월 결제되는 금액인데요. 기프티쇼 선물하기로 매일 1만 건이 결제되고 평균 6,700원의 상품이 선물되고 있습니다. 이 KT 기프티쇼를 저희가 같이 도입을 해본 것은 사실 실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 커머스를 접목한 보면 어떨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얼마나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기프트쇼가 사실 상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스타벅스나 뭐가 있죠? 별로 많지가 않은데 저희는 여기서 사실 큰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용이 있었고요.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오픈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쇼핑 업체로부터 제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커머스 쪽으로 잘 접목해서 어떤 모바일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어떤 그런 진화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카카오톡이 100가지 기능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100가지 기능 개선 프로젝트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 불편한 점들을 찾고 또 추가해야 될 기능들을 찾아서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 방식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또 제안받은 아이디어 혹은 저희가 올린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저희 어떤 서비스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로직인데요. 100가지 기능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3만 건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몰랐던 혹은 유용한 그런 제안들도 많고 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는 이런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카카오톡을 쓰시는데 예전에 SMS를 보낼 때는 글자 크기가 커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카카오톡 스마트폰은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너무 어려워하신다. 근데 카카오톡 팀은 보통 20, 30대 젊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리티컬한지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표를 받아봤더니 순식간에 3,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저희 우선순위는 어떤 새로운 기능으로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것보다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여 그저께 업데이트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기프트를 선물하기에 10원짜리 기부하기 아이템을 넣어줘서 좀 부담 없이 기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좀 기부 문화의 정착에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지는 못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카카오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모바일 생태계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바일 회사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는 벤처고, 그리고 이 PC 시절에 얼마나 벤처에 암흑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감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모바일 시대는 바뀌어야 된다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링크라는 걸 통해서 또 서로 다른 웹 서비스가 시너지를 내고 또 큰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색이라는 것이 링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큰 비즈니스고요. 근데 모바일은 어떤 이 앱과 앱이 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일단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빨리 시작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링크를 오픈했습니다. 카카오 링크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낼 수 있는 커스텀 스킨 방식의 API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요. 벅스 앱에서 내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을 내 친구에게,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내 여자친구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벅스 앱에서 이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에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가 뜹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그러면 카카오톡이 뜨면서 이제 이 음악을 공유할 친구를 선택하라 그러고요. 이제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벅스에서 제공하는 링크겠죠.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한데요. 왜냐하면 커스텀 스킨 방식이기 때문에요. 단 한 줄의 코드만 이제 적용을 하면 카카오 링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전달할 메시지와 어떤 URL, 링크 URL, 그리고 앱의 ID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카카오톡이 받아서 다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 링크는 벅스, 소리바다, 아프리카 등 30개의 파트너와 함께 준비해서 오픈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음악, 영화, 동영상, 파일, 맛집,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 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든 카카오 링크를 모든 앱 개발사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link.kakao.com을 통해서 거기에 공개된 코드를 통해서 어떤 앱이든 카카오 링크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나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개 앱이 참여 중이고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20만 개의 링크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 링크를 사용하면 서드 파티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고, 그 유통된 친구들에게 유통된 이건 디스트리뷰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 앱을 다운로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카오 링크를 어떤 단순히 컨텐츠를 공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보통 책을 선물하려면 내가 어떤 읽다가 되게 감명받은 책을
내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또 그 친구를 오프라인에 만나서 전해주는 거나, 그게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 가서 책을 주문해야 되는데 보통 그 친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바일 서점 앱에서 카카오 링크를 통해서 책 선물하기를 적용을 한다면요,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 일단 내가 선물할 책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된 링크를 카카오 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선물 받을 친구는 그 링크를 눌러서 자기의 주소를 입력하면 그 책이 이제 그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카오 링크를 꼭 컨텐츠 전달이 아니라 어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링크는 소셜 허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카카오 링크 이외에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래서 카카오톡과 또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소셜 허브가 되기 위한 그런 첫 걸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사실 자산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트래픽이고요. 매일 800만이 사용하는 트래픽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모바일 회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꿈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참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수익 모델인데 수익 모델 이야기를 빼고 하려니 참 좀 그랬었는데요. 근데 사실 수익 모델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실행을 옮기거나 혹은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소셜 허브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버리면 결국 만약에 카카오 링크를 오픈하면서 카카오 링크에서 어떤 링크가 전달돼서 연결되는 데스티네이션 페이지에 있는 광고는 카카오톡 광고를 붙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사실 누가 붙이겠습니까? 50개 앱이 과연 참여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서로 같이 윈윈하는 모델로 소셜 허브를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그 모바일 회사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셜 허브라는 거고요. 아직 이것은 사실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고 교체해 나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소셜 허브라는 게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앱이나 혹은 서비스 앱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중심에 카카오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소셜 허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